잇따른 집중호우로 산사태 발생 위험이 높아진 가운데 강원도 내 산사태 취약 지역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대형 산불 피해 지역의 경우 산사태에 더욱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계속되는 집중호우로 전국적으로 피해가 속출하면서 지역 축제도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영월 동강 뗏목 축제는 취소됐고 일부 축제도 진행 여부를 논의 중입니다.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차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상은 가능한지, 어디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지 전문가를 통해 들어보겠습니다. 전찬성 강원특별자치도 의원이 최근 지역축제 바가지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강원자치도 차원의 강도 높은 바가지 상술 근절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강원도 내 산사태 취약 지역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동해안 대형 산불 피해 지역은 산사태에 더욱더 취약한데요.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최성식 기자입니다. 산등성이에서 흙더미가 쏟아지는가 싶더니 이내 야산 절벽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립니다. 지난 13일 집중호우로 정선에서 발생한 산사태인데 도로가 통제돼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평창군 미탄면의 한 산사태 취약 지역. 야산 바로 아래 주택들이 자리 잡고 있고 수십 미터 높이의 고압 송전탑이 산을 가로질러 놓여 있습니다. 취약 지역 면적은 무려 18만 제곱미터에 달합니다. 그리고 또 요 앞에 도라물이 나가니까 나무로 돌이 구르느라고 쿵쾅쿵쾅 이러면 아주 잠이 안 와요. 강릉의 또 다른 산사태 취약 지역. 건물 한쪽에 산사태 위험 지역을 알리는 안내판이 서 있습니다. 이곳은 홍수시 흙과 돌이 무너질 수 있는 이른바 토속류 위험 지역인데 계곡 아래쪽에는 주택과 펜션이 10채나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속도가 빠르고 사람들이 인지하기 전에 발생해서 내려와서 큰 이제 그 파괴를 가져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아주 위험하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산지 재해의 대부분 이제 사망 사고를 발생시키는 대부분이 이런 토속류 재해라고. 동해안을 휩쓸고 간 대형 산불 피해 지역은 산사태에 더욱 취약합니다. 전문가들은 불에 탄 나무들을 모두 베어내 지표면이 그대로 노출됐고 야산을 가로질러 작업도로를 내면서 산사태 위험성이 높아졌다고 지적합니다. 지금 제 뒤를 보시면 산등성이 곳곳이 패여 있고 일부는 허물어진 흔적도 보입니다. 그런데 바로 앞에는 주택과 축사 등이 몰려 있어 산사태 발생 시 큰 피해가 날 수 있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위원회 정의용 국회의원실이 산림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6월 현재 강원도 산사태 취약 지역은 경북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데 주민 수는 4,700명에 달합니다. 특히 강원 지역에서 발생한 산사태는 2019년 335건, 2020년에는 1,000건이 넘었고 최근 5년 동안 모두 1,650여 건에 달했습니다. 이로 인한 복구 금액도 534억 원이 넘었습니다. 산림당국은 최근 집중호우로 산사태 발생 위험성이 높아지자 현장 점검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찰과 합동으로 재난 발생 시 주민 대피 체계를 수립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취약 지역 사방시설물의 파손이나 누수 상태를 점검하고 배수로 정비 상태, 사면 복구 등을 점검해서 조치할 계획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산사태 예방을 위해 산사태 취약 지역의 사방댐, 계곡 부위 보전을 위해서는 계류 보전 등 사업을.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전국에서 산사태 9,600여 건이 발생해 12명이 숨졌고 피해 복구에 4,700억 원 넘는 예산이 들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최성식입니다. 기록적인 폭우로 전국에서 사망자와 실종자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각 지자체들이 여름 축제를 취소하거나 축소하고 나섰습니다. 네, 도내에서는 영월군이 동강 뗏목 축제를 취소하고 나섰는데요. 수해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겠다는 취지입니다. 김수아 기자입니다. 지난 13일부터 영월군에 내린 비는 323mm. 도내에선 원주시 신림면과 정선군 사부급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산사태와 토사 유출 등이 잇따랐고
한때 강원도 주민 122명이 인근 마을회관 등으로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2023 동강 뗏목 축제는 추가 비 피해를 막기 위해 개막을 열흘 앞두고 전면 취소됐습니다. 28일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뗏목 축제가 열릴 예정이었지만 장마로 물이 불어나면서 안전 문제도 우려됐던 상황. 특히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전국적으로 비 피해가 큰 가운데 수해 복구와 애도가 우선이라는 판단입니다. 축제 측은 아쉽지만 내년을 기약하고 있습니다. 기록적인 폭우로 인명 피해도 있었고 재산 피해도 있었고 이런 그 상황에서 축제를 진행하는 것보다는 그분들하고 또 아픔을 같이 하고 강원도 영월군 외에도 이번 집중호우 피해가 컸던 경북과 전북 지역 지자체들은 잇따라 예정된 축제나 행사를 취소하고 있습니다. 도내 지자체들의 고민도 깊습니다. 기존 한강 낙동강 발원지 축제를 올해부터 태백 선선 페스티벌로 이름을 바꾼 태백시. 여름 평균 기온 22도의 시원한 태백을 강조하고 있는데 우선 28일 정상 개최를 목표로 행사를 준비 중입니다. 저희 태백시 같은 경우에는 아직 크게 피해 사례가 보고된 바가 없어서 추후에 추가적인 피해나 아니면 상황이 급격하게 변하게 되면은 이 사회를 다시 개최해서 다시 재인원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10만 명을 끌어모았던 평창 더위사냥 축제 역시 예정대로 28일부터 행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물대포 쏘기와 맨손 송어잡기 등의 프로그램과 경찰, 소방 인력이 상시 대기하는 등 안전대책을 추가해 관광객을 끌어모을 계획입니다. 축소는 안 됐고요. 비가 많이 왔는데 사실은 저희가 그동안 해왔던 그 노하우도 있고 피해는 없습니다. 근데 맞습니다. 준비는 저희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전국적으로 인명과 재산 피해가 큰 상황.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각 지자체들의 안전사고 대책 마련에 관심이 쏠립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아입니다. 전찬성 강원특별자치도 의원이 최근 지역축제의 바가지 상술 근절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전 의원은 최근 춘천 막국수 닭갈비 축제와 강릉 단오제에서 불거졌던 축제 바가지 요금 논란의 대상은 대부분 외지 이동 상인들이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처럼 축제 주최 측이 외지 이동 상인에게 부스를 비싸게 파는 관행을 버리기 위해 도가 강도 높은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장마 기간 폭우로 사망과 실종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지자체들이 여름철 축제와 행사를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있습니다. 수해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을 애도하기 위해 잇따라 이어지고 있는 결정인데요. 내가 살고 있는 곳의 피해 여부를 떠나 피해자들의 아픔을 함께하는 모습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피해 복구 현장에는 자원봉사자들의 발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국 각 지역 자원봉사센터에서 지원온 자원봉사자들과 여름 휴가를 대신해 피해 복구에 힘을 보태러 온 시민들까지 온정의 손길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장마 전선이 내려가 비가 그쳤지만 주말부터 다시 비구름이 몰려올 예정입니다. 아직 실종자 수색이 끝나지 않았고 피해 복구까지 시간이 더 필요한데요.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취약 지역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최근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차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보상은 가능한지 또 어디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지 시민들의 궁금증도 커지고 있는데요. 네, 관련 이야기 함철성 변호사 화상 연결해서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서준의 함철성 변호사입니다. 예, 변호사님 지난 일단 14일 기준으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상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차량 피해가 517건, 추정되는 손해액이 46억 9,9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일단 실제 피해 규모는 물론 더 클 것으로 보이는데, 자, 침수 피해 차량 보상이 가능한지부터 좀 얘기를 들어볼까요? 태풍이나 홍수 등 자연재해로 차량이 침수되어 파손이 있어도 모두 보상받는 건 아닌데요. 우선 자동차 보험 자기 차량 손해담보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자차 보험 가입자 중에서도 차량 단독 사고 손해보상 특약을 제외했다면 보상받을 수는 없습니다. 보상은 침수 전 상태로 원상 복구하는 데 드는 수리 비용을 자동차 보험가액의 100% 안에서 보험금으로 지급하는데요. 수리가 불가능한 상태이거나 보험가액보다 수리비가 더 많이 나오는 경우엔 전손 처리를 합니다. 전손 처리의 경우 보험사가 인수한 차량은 보험사가 폐차하고 차 주인은 시세 등을 고려해 보상을 받습니다. 네, 그런데 자차 보험에 가입이 돼 있지만 보상을 못 받는 경우들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침수 피해 원인이 운전자의 고의나 과실이 뚜렷할 경우 보상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예컨대 창문이나 썰루프 등을 열었거나 경찰 통제를 어기고 해당 지역에 주행한 경우, 주차 금지 구역에 주차했을 때 등입니다. 또한 차 안에 둔 물품이나 튜닝된 부분도 보상 범위에서는 제외됩니다. 예, 운전자의 고의와 과실이 없다면 보상이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자, 그런데 보상받은 후에 혹시 보험료가 오르지 않을까 걱정되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보상을 받아도 보험료가 오르진 않습니다. 그래서 보험료 할증이 없는 만큼 피해를 보았다면 소액이더라도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유리한데요. 다만 1년 무사고 할인은 받지 못합니다. 또한 수혜로 차량이 파손되어 다른 차량을 구입할 경우 자동차 전부 손해 증명서를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에서 직접 발급받아 첨부하면 취 등록세를 감면받을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차량 가격에서 피해본 차량 가격을 뺀 만큼 취득세를 내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함철성 변호사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원주시가 문화의 거리 조형물을 철거해 시민 모두를 위한 열린 공간으로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수년 동안 설치된 조형물과 구조물들이 조화를 이루지 못한 채 낡고 퇴색해 원도심의 침체를 대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원주시는 문화의 거리 내 2개의 분수대와 조형물, 노후된 화단을 철거하고 보행로 디자인 개선과 경관 조명, 휴게 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제 저희 원주시는 이곳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자 합니다. 중앙로 문화의 거리가 원주시의 경제 사회 전반에 동력이 되어 경제적으로 부흥하고 문화적으로 융성하며 모든 세대가 함께 어우러지는 시민의 공간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아침마다 원주시청을 찾아 행패를 부린 혐의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원주경찰서는 65살 A씨를 붙잡아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A씨는 지난 17일 오전 7시쯤 원주시청 1층 민원실을 찾아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해달라며 기물을 파손하고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 18일 오전 8시 40분쯤 시청 1층 시장 집무실 인근에 있던 공무원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성군이 산사태 우려로 대피한 봉양 육리 관음동 마을 주민들을 귀가 조치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정성군은 지난 17일과 18일 경찰과 산림기술사, 치산기술협회 등과 현장을 점검한 결과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시간당 20mm 이상의 비가 내릴 경우 긴급 대피 조치와 통행 제한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오는 주말 또다시 장맛비가 예보가 돼 있어 관내 산사태 위험 지역 예찰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정성군이 고안 마을호텔 18번가의 골목길에 조성한 정원 조성 사업을 추진합니다. 마을호텔 18번가는 지난 4월부터 사업비 8억 원을 투입해서 도로 재포장과 골목길 상가 외관 정비, 벽화 도색과 전시벽 조성 등 단장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또 야생화 오즈로드라는 테마로 야생화 수공예 특화 산업을 육성해 야생화와 그림을 통해 마을 전체를 특색 있는 골목길 정원으로 바꿔 나간다는 방침입니다.